과연 어디 가서 이제 죽을 것인가가 우리가 이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인데 평택에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험지에 출마를 하겠다.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겠다. 아니 평택에 출마하면서 저는 국민의힘 제로 얘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평택이 험지라고 하는데 뭐 민주당 지역구였고 뭐 과거에는 이제 평택 지역이 좀 보수적이었습니다. 예, 제가 평택이 고향이어서 뭐 조금은 알고 있는데 그 평택 지역이 이제 곡창지대고 부자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좀 중산층 이상의 이런 경제력을 가진 이런 분들이 예전에 많아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보수 우위 지역이었던 건 맞습니다. 뭐 과거에는 험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지형이 많이 바뀐 동네예요. 예, 신도시도 이제 많이 들어서가지고 젊은층 유권자들이 크게 늘어났고 예전처럼 이제 보수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제 삼성도 이제 들어와 있고 거기 뭐 쌍용 자동차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제 쌍용 자동차 파업으로 한참 시끄러웠던 또 그런 지역이기도 해서 예전하고는 이제 많이 유권자 지형이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혀 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이제 웬만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문제는 구도인 거죠. 구도가 이제 잘못 형성이 되면은 험지가 아닌 험지가 돼버릴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조국이 한 짓은 뭐냐면은 본인이 그 셀프로 험지를 만들어 가지고 셀프로 험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진보당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해서 그 단일 후보가 출마를 하면은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조국이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험지가 아닌 곳이 이제 험지가 됐어. 그런 거 아니에요. 민주당 후보, 진보당 후보, 조국혁신당 셋으로 나눠지게 되면은 아무리 민주 진보 진영이 우세라고 하더라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셋으로 갈라지는데. 그러니까 험지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험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험한 놈이 왔어 평택에. 험지가 아닌 데를 험지로 만드는 놈이 와가지고 평택을 완전히 험한 곳을 만들어버렸어요. 험한 놈이 와가지고 험한 곳을 만들어버렸다 지금. 조국이 안 들어왔으면 저게 험지가 아니에요. 그냥 저기 거의 호남 수준인 거야. 근데 어쨌건 저게 또 중요한 문제가 단일화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단일화를 해야 이제 선지가 되는 건데 이게 진보당하고 민주당하고 단일화 가능성이 이게 매우 높은 지역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저 김재현 대표를 뭐 조금 알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민주노동당 진보당 이걸 했었기 때문에 그 김재현 대표가 대학 시절 때부터 제가 알아요. 대학 시절 때부터 외국어대 총학생회장을 했어. 김재현 후보가. 저분도 저 이력이 특이한 분이에요. 제1교포 출신인지 유학을 갔는지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외국어대에 입학을 해가지고 외국어대 총학생회장을 했어. 근데 당시만 해도 그 여성 총학생회장이 뭐 그닥 많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갖고 여성 총학생회장으로 유명했어요. 학생운동권에서 나한테 유명했던 친구예요. 그러다가 이제 졸업 이후에 진보당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정치인인데 진보당에서 이제 오래 활동을 했죠. 거의 뭐 20년 가까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활동을 해왔고 그 나름 이제 진보당에서는 이제 스타급 정치인이에요. 그 진보당 자체가 지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김재현 대표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김재현 후보가 진보당에서는 이제 스타급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미래 차세대 주자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진보당에서 김재현 대표를 어쨌건 좀 키우려고 상당히 그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유망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김재현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 여기에다가 또 지금 진보당이 의석이 4석인데 한 석을 더하면은 국고 보조금을 5%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국고 보조금 5%면은 야 이거 살림 피는 거예요. 제가 진보정당 생활을 해봐서 하는데 그게 말이 정당이지 그냥 거지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당원들 진짜 당비로만 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선거 한번 하면은 당이 이제 휘청휘청합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 5% 민주당에서는 이제 별거 아닌데 진보당에서는 진짜 눈이 뒤집힐 일인 거예요. 이번에 이기면은 진보당은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뭐 몇십억은 되죠. 그럼 완전 살림살이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진보당 입장에서는 이게 생존권 문제예요. 생존권 문제. 눈앞에 그냥 막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김재현이라는 차세대 주자를 키워서 어쨌건 간에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인물 중심이잖아요. 스타급 정치인이 있는 정당하고 없는 정당하고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김재현이라는 이제 인물을 스타급으로 키우고 싶은 게 지금 진보당의 아주 절박한 요구다.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당장 돈 문제가 걸려있다. 이거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판돈이 몇십억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5%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몇십억 강남 좌파인 조국의 입장에서는 뭐 적은 돈일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힘들어요. 그 진보정당에서 일하는 거 뭐 자기 돈 갖다 받고 선거 때 되면은 당원들이 그 카드론 받아가지고 선거해요.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진보당 활동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선거하면 어쨌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당비만 가지고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가 없고
그 당원들한테 이제 특별 당비를 걷어요. 특별 당비라는 게 이제 좀 거액의 당비를 걷는 거죠. 예. 그러면은 당원들이 대부분 무슨 뭐 노동자, 그러니까 운동권들이잖아. 운동권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핵심 당원들이 막 카드론 긁는 거야, 카드론. 몇백만 원씩 막 카드론 긁어가지고 선거를 하는데, 민주당이야 선거하면은 뭐 그죠? 적어도 30% 이상 득표를 하니까 선거비 반환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지율이 진짜 그 일천하잖아요. 뭐 1%, 뭐 2%, 3%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그 돈이 다 날아가는 거야. 그 카드론 내가지고 막 특별당비 이게 반환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막 부부싸움 나고 뭐 심지어는 이혼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아. 진보정당에. 그리고 훌륭한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민주당 당원들도 훌륭하신 분들 많지만은 그냥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진짜 A형들이 진보정당 하는 사람들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카드론 받으면은 뭐 부인이나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몰래 받아가지고, 몰래 받아가지고 이제 특별당비 냈다가 나중에 이제 부인이나 남편한테 걸려가지고 막 부부싸움 나고 이혼하고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뭐 이혼한 경우도 있어. 아니 그렇게 지금 당을 어렵게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야 국고보조금 5%? 이거 진짜 목숨 거는 겁니다.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걸 만한 거야 이거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 가정을 살릴 수 있어. 여러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진짜 생존권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평택에 그 목숨을 안 걸 수가 없어요. 진보당 입장에서 보면 사력을 다하는 거야. 그리고 민주당 후보하고 만약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단일화를 한다. 이것도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진보당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가 자 그러면 우리 단일화 하자. 그럼 단일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여론조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론조사에서 단일화를 하게 되는데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일단은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데다가 인지도 면에서도 진보정당 후보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로 후보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진보당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려면 후보 단일화를 해가지고 단일 후보가 되려면은 민주당이 양보를 해야 돼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뭐 지금 진보당에서 김재현을 아무리 키우고 싶고 한석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평택에서 민주당이 그냥 양보할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 미쳤습니까, 민주당이? 야, 우리 저 여론조사라도 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자 이러지. 야, 니네 불쌍하니까 니네 5개 되면은 보조금 5% 받는다며. 니네 불쌍하니까 우리가 평택은 양보해줄게. 이걸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절대 안 하죠. 그러면 방법은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는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민주당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후보가 나가도 민주당이 이겨요. 제가 나가도 민주당이 이겨요. 후보 단일화를 하면. 그러니까 진보당 입장에서는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되느냐? 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보당에서 왜 이걸 기대를 하고 있느냐?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울산 때문에 이게 돼요. 여러분. 울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울산시장 김종훈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울산은 뭐 노동자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진보당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김상욱 후보가 울산에서 이기기가 힘들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예컨대 민주당의 김상욱, 진보당의 김종욱,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본선에서 붙으면은 이거는 민주 진보 진영이 질 수밖에 없는 선거가 돼. 뭐 울산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이건 김상욱 의원이 후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그리고 김종훈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울산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김상욱 의원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예. 자, 김종훈 후보도 오늘 이 보도가 나왔어요. 예. 김상욱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를 시작을 하자. 김상욱 후보는 이제 후보가 되자마자 후보 단일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진보당 쪽에서는 이제 간을 보고 있었는데 아마도 오늘 조지리가 평택에 출마를 한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진보당 쪽에서 지금 급하게 움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김종훈 후보가 김상욱 후보한테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를 시작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진보당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울산을 민주당에 밀어줄 테니까 평택을 우리를 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김종훈이 끝까지 완주를 해버리면 김상욱 후보가 이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자, 그걸 가지고 민주당하고 딜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보당의 계산인 거야. 그래서 울산은 진보당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기도 힘들고 설령 단일 후보가 됐다고 해서 본선에서 보수 후보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울산은 같이 가가지고 같이 공멸을 하느니 민주당의 울산을 양보를 하고 자, 그 대신 평택을 우리한테 줘라. 그리고 뭐 진보당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사이가 뭐 크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조국당보다는 차라리 낫잖아. 그러면은 자, 울산은 김상욱 후보로 단일화를 하고 평택은 김재현 후보로 진보당 김재현 후보로 단일화를 하고 그러면 서로 윈윈이 되는 거야 이거는. 그죠? 민주당은 울산을 먹고 평택은 진보당이 가져가고 이러면은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이득이 되는 그런 딜이 되니까
이건 서로 이득이니까 우리 민주당 당원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아, 이거는 반대를 안 한다 이거야.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청래가 민주당에서 그냥 평택을 진보당에 양보를 하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반대하실 분들이 많은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 이거는 우리도 이득이고 진보당도 이득이고 이건 한마디로 윈윈의 결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평택을 주는 대신 또 민주당은 이미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택을 주는 대신 울산을 가져올 수 있다라면은 이런 방식의 단일화는 충분히 해볼 만한 단일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가 생긴 겁니까? 조국이 여기에 껴든 거예요, 조국이. 판을 깬 거야, 이거를. 이렇게 갈 판이라는 거는,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치권, 내막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판을 짜게 될 거라는 걸. 그 조국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즉, 민주당과 진보당이 울산, 평택을 동시에 단일화를 해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판을 짜게 될 것이다라는 걸 조국이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조국이 껴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진보당하고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판을 사실 어느 정도 짜놓은 상황인데 조국이 여기 갑자기 치고 들어와가지고 이 단일화 협상 자체가 복잡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전체 판을 깨버린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진짜 조직이 짓을 한 거야, 조진 거야, 이게. 이게 양아치 짓인 거예요, 양아치 짓. 우리 유권자분들이야. 이런 깊이 있는 내막까지 모르시니까 그냥 뭐 조국이 평택에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조국 당애들이 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당연히 알지. 그런데 조국이 그걸 알면서 평택에 출마를 했다라는 건 진보당과 민주당 사이에 단일화를 깨버리는 이런 양아치 짓을 한 거다. 그러니까 진보당에서는 뚜껑 열리죠. 아까 이제 김종훈 후보가 단일화 협상 빨리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조국이 껴들어와가지고 단일화 협상 자체가 지금 어그러질 판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김상훈 후보에게 야 빨리 만나서 협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 김재현 후보는 이제 완전히 뚜껑 열리는 거죠 이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조국이가 자기 둥지에 알을 깔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김재현도. 그래서 조국 평택 출마 철회해야 된다. 대의 명분 없다. 요 사람이 김재현 후보예요. 이 긴급 기자회견을 오늘 열었어요. 완전히 진보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 진짜 조진 거지. 조질이지. 아, 진짜, 이게 진짜 뭐 열받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양아치 짓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셈법이 뭐냐면 자, 이걸 계산을 한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민주당하고 진보당은 단일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단일화를 안 할 수가 없죠. 울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민주당하고 진보당하고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자, 진보당 후보로 밀어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김재현 후보로 단일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울산은 김상우 후보로 단일화가 되잖아. 자, 그러면은 민주진보 단일 후보는 김재현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조국이가 민주당 지지층을 자기가 흡수를 해가지고 민주당 지지층들 중에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층을 자기가 흡수를 해가지고 단일화를 했는데 민주당하고 진보당하고 단일화를 해서 자 울산은 김상욱, 평택은 진보당 김재현 이렇게 단일화를 해버렸어. 근데 조국이가 있기 때문에 진보당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잖아. 조국하고 김재현이 둘 다 나가버리면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진보당 입장에서 보면은 민주당하고 단일화가 성사가 되더라도 조국하고 단일화를 더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단일화를 안 하면 민주당 지지층들 중에서 친문 세력도 있잖아. 털레반들이 조국 지지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사실상 민주당과 단일화가 깨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일화를 해가지고 단물 빨아먹는 거예요. 진보당한테 단물 빨아먹고 그 다음에 조국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 구도를 제가 볼 때는 문조 털레유가 같이 짰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거 진짜 양아치 짓인 거지. 만약에 정청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이건 양아치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는 진보당하고 단일화를 해주고 실제 지역구는 조국한테 주는 판을 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거를 아니 저도 아는데 진보당 쪽에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조국이는 거저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즉 무슨 얘기냐. 김재현이 아무래도 인지도하고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국이 거길 치고 들어가가지고 민주당 지지층을 흡수를 해서 김재현하고 또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하는 거예요. 김재현은 그러니까 예선이 있고 본선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조국하고 후보 단일화를 해.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요. 여론조사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조국이 이길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민주당 경선 보면서 지금 인지도가 깡패라는 거 눈으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단일화를 하면 당연히 조국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진보당은 들러리 반수고 아무것도 챙기는 게 없는 그냥 그 사기당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기당한 상황이. 그러면 이걸 모르겠냐고 진보당 쪽에서. 단일화 하겠냐고요 여러분. 울산에서 단일화를 하겠냐고.
물론 뭐 진보당 입장에서야 어차피 울산에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려고 하더라도 야, 이 새끼들이 우리 뒤통수를 까고 양아치 짓을 해? 그래, 우리가 그럼 양아치가 뭔지 보여줄게.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그럼 평택 단일화하지 마. 우리 울산에서 끝까지 완주할게. 울산에서 완주해가지고 진보당 후보가 울산에서 국민의힘이 돼봐요. 이렇게 될 지금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진 거예요. 조국 집단에는 지들 문조털레이 애들이 지들 딴에는 머리 굴린다고 굴려가지고 이런 꼼수를 생각을 해놨는데 그래 진보당 쪽은 바보냐 이거예요. 그래 다 같이 죽자 이렇게 되는 거지. 울산도 죽고 평택도 죽고 야 나만 죽냐? 다 같이 죽자. 이렇게 나와버리면 국민의힘은 그냥 거저먹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